안녕하세요. 잼테크의 잼입니다. 제가 이 아이패드 프로 매직 키보드를 구입한 지 벌써 일주일 정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제가 언박싱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제가 위에 링크 걸을 테니까 링크 참고하셔서 한번 보고 이 영상을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매직 키보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저번 시간에 좀 장단점을 위주로 말씀드렸다면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사용하면서 느낀 점들에 대해서, 그리고 사용하면서 발견된 현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실 점 바로 이 케이스입니다. 케이스 자체는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다만 생각보다 조금 쉽게 더러워지는 재질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그렇게 더럽게 사용하는 편은 아니지만 나름 알코올 솜으로도 막 닦아주면서 잘 관리를 했는데 많이 좀 이렇게 지저분한 것들이 잘 묻더라고요. 그 점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미끄러지지 않는 소재를 고려해서 그런지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타이핑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타이핑 자체의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소음도 생각보다 작고 조용한 곳에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타이핑 치는 느낌도 일반적인 노트북과 거의 흡사할 만큼 나쁘지 않은 키감을 주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들려드리자면은 네, 이렇게 정말 조용하게 부드럽게 잘 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키보드 자체는 성능이 좋다고 할 수 있지만 기능키가 없는 게 정말 많이 불편했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던 컴스 블루투스 키보드 3만원대에 구입했는데 몇 년 동안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보시면 이렇게 위에 기능키가 있습니다. 밝기 조절을 할 수 있다든지 뭐 일시정지, 소리를 볼륨을 줄이거나 홈 버튼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다양한 기능키가 있어서 즉각적으로 잘 반응할 수 있었는데 매직 키보드 같은 경우는 그런 키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시다가 밝기를 조절하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조절을 해주거나 소리를 조절해주거나 아니면은 뭐 노래를 다음 곡으로 넘겨주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부수적인 절차들이 생긴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터치패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메뉴를 불러가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래도 기능키로 하는 게 더 쉽고 편리하기 때문에 참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딜리트 키가 없는 것도 좀 아쉬운 점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맥북에는 딜리트 키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 키보드도 보시면은 딜리트 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맥북 같은 경우는 펑션 키가 있어서 펑션과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딜리트 기능을 할 수 있었는데 얘는 펑션 키가 없어요. 그래서 딜리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아예 부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지워주고 싶으면 이렇게 지워주거나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와서 지워주거나 이런 좀 부수적인 절차들이 다시 생겼다는 게 조금 불편하면서도 아쉬운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좀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바로 패스스루 기능입니다. 패스스루 기능 같은 경우에는 패드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 충전 단자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전기를 꼽아주면은 패드가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이 포트 같은 경우는 부수적인 역할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가령 USB를 꽂는다든지 아니면은 화면을 연결시켜 준다든지 이런 멀티 기능을 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는 백라이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좀 환해서 백라이트가 잘 보이시진 않겠지만 백라이트가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연하게 백라이트가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백라이트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조절할 수 있냐면은, 자,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그리고 키보드로 넘어가 주신다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거기서 하드웨어 키보드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서 키보드의 밝기를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아이패드와 함께 연동이 되어서 같이 조절이 되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물론 어두운 곳에서 사용하는 백라이트라서 엄청나게 불편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번거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패드에 대해서도 한번 말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패드에 반응하는 마우스 포인터가 굉장히 부드럽고 빠르게 반응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잘 반응하고, 자, 이렇게 두 손가락을 이용한 스크롤 기능도 굉장히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뒤로 가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됩니다. 화면 전환도 아주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잘 되고요. 홈키 그리고 멀티태스킹 화면 분할까지 정말로 맥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들을 이 패드 안에 담아놨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작은 게 너무나 흠이에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손가락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크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정확한 치수를 알려드릴게요. 가로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10cm 정도 나오고요. 세로 같은 경우는 4cm에서 5cm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굉장히 작은 크기이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보면 편하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제가 사용하면서 발견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제 제품에 이상이 있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서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한번 참고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제가 사용을 하면서 패드도 잘 되고 백라이트도 잘 들어오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 키보드가 작동이 되지 않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패드를 떼었다 붙였다도 해보고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아예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자체적인 배터리가 있나 싶어서 여기에 충전 단자를 꼽아서 한번 충전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식 충전기가 아닌 일반적인 충전기로 했더니 이 백라이트가 갑자기 심하게 깜빡거리면서 작동을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이 아니라서 그런가 해서 제가 정품 충전기를 꽂았더니 그제서야 잘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애플 공식 서비스 센터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 그대로 이렇게 상담을 받아봤고요. 제품의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반복이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AS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말을 해줬는데, 혹시나 저 같은 걸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이거는 제 제품뿐만 아니라 애플 제품 자체의 결함이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참고하시라는 차원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굳이 정식 충전기가 아니어도 충분히 잘 충전이 되고 그때만 발생했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 같은 경우는 충전 단자가 조금 뭉툭하면은 제대로 꽂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얇은 충전 단자를 사용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자, 제가 이렇게 사용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름 애착을 가져보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얘를 좀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보려고 했는데 조금 뛰어넘기 힘든 점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은 가격을 생각했을 때 너무나 비합리적인 가격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이 키보드와 패드를 합치면은 거의 140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일반적인 가격대 노트북과 비교를 했을 때 사실 다 딸린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능 면에서도, 활용도 면에서도, 범용성 면에서도, 가격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솔직히 좀 내세울 만한 점들이 너무나 없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착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잘 애착이 생기지 않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패드와 연동성도 아주 뛰어났고, 이 트릭패드를 사용하는 그 점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고, 마감이라든지 전반적인 모든 제품이 굉장히 잘 만들었습니다. 가격이란 벽만 뛰어넘을 수 있다면 정말 훌륭한 제품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큰 기대를 했던 탓인지 도저히 그 실망함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조금 아쉽지만 이 친구를 환불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차라리 4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다른 제품을 사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고 가성비 측면에서도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쉽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으로 얘는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드리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잼이었습니다.